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11월 24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국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여러분들에게 문제지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풀이를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이건 다항식 덧셈이죠. 해당되는 동료항끼리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x제곱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와 3xy를 더하면 이건 xy가 되겠죠. 그 다음 y제곱항과 마이너스 y제곱항은 더해서 0이 될 테니까 x제곱 더하기 xy로 정리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무엇인가 등식이 성립한다 하면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동류항끼리 정리했을 때 각각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하죠. x제곱항은 소거가 되고요. 자, 지금 보면 a 플러스 1과 3이 같아야 하고 이렇게 둘이 일치해야 하고 4와 b가 일치해야 하죠. 따라서 a는 2가 될 것이고요. b는 4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를 더하게 되면 1번 6이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은 함수 f에 대한 설명이에요. x에서 x에 대응하는 함수이다. f3의 값이 얼마냐? 3은 1에 대응이 되고 있죠. 그 다음 f 인버스 3은 3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자, 그 값은 7에 대응이 되네요. 따라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3번 8이 되네요. 문제 4번부터는 3점짜리 문제예요. 1, 2, 3번은 2점이었고요. 좌표 평면 위의 점 3,9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울기가 2가 되니까 y-9는 2 곱하기 x-3 식을 정리를 해보면 y는 2x-6에 9를 더하면 2x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 3이 될 것이다. 1번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y절편은 0, 어떤 y에 해당되는 값 a를 지나가니까 이 a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 x축 방향으로 3만큼 증가를 했죠. 그러면 a가 9만큼 증가를 해야 된다. 3 증가한 데서 기울기가 2가 되려면 6 증가해야 되니까 a가 3인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3x-2y 더하기 a는 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3,2를 지나갑니다.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3,2를 지나간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 성분 둘 다 부호가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이잖아요. 자,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3,2를 지나가요. x에 3, y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4 더하기 a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는 a는 5가 되죠.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복수수 g에 대하여 g제곱 마이너스 4g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g 곱하기 g 마이너스 4인데 2고 마이너스 4니까 이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바로 대입해도 되긴 되겠지만 a 더하기 b, a 빼기 b 형태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전체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4번입니다. 문제 7번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항식 x 더하기 3 곱하기 fx-1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16이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건 못과 나머지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보통 식이 좀 복잡하거나 길어지면 이 주어진 식을 못과 나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자, 나누려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것을 x-1로 나누었을 때 무언가 몫이 생길 것이고 남는 나머지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 x-1로 나눈 나머지 fx를, 그러면 이때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f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f1을 찾을 거예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f1-2는 1을 대입하면 0이 돼버리죠. 이 값은 16이에요. 그러면 f1-2가 4가 돼야 되니까 f1은 6이 되면 되겠구나. 7번은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8번.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이 1,a를 지나간다.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어요. x1, y1이 있으면 x1, x 더하기 y1, y는 10이 되죠. 접선의 방정식이요. 3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10. 이것이 접선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오랜만에 보죠. 자, 그런데 이것이 1,a를 지나간답니다. x에 1을 대입하고 y에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는 7이 되겠네요. 문제 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가 마이너스 6일 때 양수 a가 얼마입니까?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두 근의 합은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식의 좌변을 보면 좌변에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죠. 거기다가 이 분자의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잖아요.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a 제곱이죠. 자, 뒷부분은 플러스 8이 되고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라. 그럼 분자가 24가 되면 되잖아요. a제곱 더하기 8이 24입니다. 그러면 a제곱은 16이 될 것이고 양수 a의 값을 찾기 때문에 a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 10번.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mx-4가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x의 그래프에 접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직선이 2차 함수에 접합니다. 1차식이 2차식에 접한다. 이거 보통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것 이용하자, 이렇게 많이 하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mx-4가 x제곱 더하기 x와 같아요. y 자리에 대입한 거예요. 자, 몽땅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mx 플러스 4가 0이네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1-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1-m이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m이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려면 m이 5가 되면 되는데 그 중에 양수인 m을 고르세요. 5가 되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예요. 문제 11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하면 준다. 아니면 필요하면 받는다. 어느 쪽이었죠? 충분하면 주고 필요하면 받는다죠. 자, 필요하면 받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집합 Q를 P가 Q를 받아들여야 돼요. 즉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식 중에서 식 Q가 좀 명확하네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와 2 사이 구간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P는 뭔가 하면 절대값 X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최소값을 찾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은 0부터 X까지 거리가 N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 0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동일한 간격만큼으로 뻗어나갈 텐데
기본적으로는 왼쪽 이만큼, 오른쪽 이만큼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가는데요.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 간격이 이 마이너스 4까지는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미니멈에 해당되는 값은 4까지 당겨온 값이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12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예요. x는 알파, y는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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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둘을 각각 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죠.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식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잠깐 해볼게요. 2와 3으로 나누고 2와 1로 나눕니다. 4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 아래에 3x-2y가 여기 분자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2x 더하기 y 곱하기 3x-2y가 곱해져서 0이더라. 그런데 위에서 3x-2y는 이 값은 7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쪽 부분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2x 더하기 y가 0이 되는 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자, 이걸 1번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식 1의 경우는 3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는 7이고요. 왼쪽은 7x, 오른쪽은 7, 따라서 x가 1이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 둘의 차이입니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3만큼 차이가 나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양수의 A, B에 대하여 원을 X축의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해서 원C를 만든다. 지금 주어진 원에서 양수의 A, B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의미를 하죠. 자, 이걸 이제 잘 봐야 되고요. 원C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평행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 거리가 보존된다.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럼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B가 양수니까 이게 반지름이 이게 B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유지가 되더라. 그럼 원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가 하면 중심만 바뀌게 되죠. 자, 중심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즉 A 플러스 3과 B-8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여 갔더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A 더하기 3은 이건 양수인 게 맞죠. 근데 B-8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처음 주어진 원을 보면 처음 주어진 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합시다. 자, A가 중심이에요. 반지름이 B면 이건 X축에 접하는 원이 되죠. 그렇죠? 이 원을 움직여 갔어요. 움직여 갔더니 X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그러면 B-8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기다가 둘 다 B에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접한다. X 성분은 양수고 Y 성분은 음수면 이게 3, 4분면 쪽에 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3, 4분면? 아닙니다.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3, 4분면이 아니고 4, 4분면 쪽으로 A가 A 플러스 3이니까 오른쪽이고 그렇죠. 4, 4분면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접하더라.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7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게 아니고요. 지금 조건에 만족하려면 반대로 그렸어야 되네요. A가 여기 있고 B가 이 정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여기가 A, B, 그리고 B에 접하니까 이렇게 커다란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원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하게 된다. 이런 모양이 됐다고 설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치. 여기도 선생님 또 잘못 이해하겠네요. 이 X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움직여 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여러 번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반지름이 b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식이 만족되죠. a 더하기 3은 이건 b하고 같아야 될 거다. 두 번째, 중심이 b-8인데 음수니까 이게 b하고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랑 b가 같아야겠죠. 음의 값이고 이건 반지름의 양수니까 부호를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4인 걸 알 수 있어요. b가 4가 되려면 a는 첫 번째 식에서 1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둘을 동시에 a 더하기 b의 값은 5가 됩니다. 14번입니다.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 넓이가 16이에요. AB변 길이 제곱의 최소 값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넓이 가로쪽 길이를 A, 세로쪽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넓이는 2분의 1 AB죠. 그런데 이 값이 16이에요. AB가 32겠구나. 정확한 길이는 모르지만 A와 B를 곱해서 32가 되는 건 확실하다. 두 번째, AB 선분 길이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런데 AB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맞겠네요. 보통 마주보는 쪽을 점과 맞춰서 쓰니까요. 여기가 B, 이쪽이 A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럼 결국은 AB는 B변을 의미하죠. 그럼 B변 길이 제곱은 뭐가 됩니까? B변 길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AB는 양수죠. 길이기 때문에.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2루트 A제곱 B제곱과 같더라. A 곱하기 B가 32가 되죠? 그럼 이건 2 곱하기 32니까 64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정수 x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을 곱을 구하세요. k는 두 번째 식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분명하게 범위를 잡을 수 있죠. x-3, x 플러스 1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근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근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포함하고요. 그리고 여기 3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범위,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k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는 가능하죠. x-5와 x-k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k가 5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를 요 찍은 점을 5라고 하고 k가 만약에 5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요. 정수 x의 개수가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게 하라. 정수근이 5개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사이가 5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건 5, 6, 7, 8, 9까지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이 9가 되면 되겠죠. 자, 만약에 k가 0보다 작아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라면 정수근이 일단 3개가 나오려면 5, 4, 3까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을 포함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1하고 0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포함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5, 4,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5개의 근이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이 k가 될 수 있는 값은 2개, 마이너스 2와 9가 됩니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18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16번은 숫자들이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네요. 2 이상의 4개의 자연수 A, B, C, D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왼쪽이 A, B, C, D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형태를 보니 1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라고 하는 부분이 앞쪽, 뒤쪽 공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치환해서 문제를 볼까요?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45가 ABCD 내수로 인수분해된 형태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식이 분해가 되는지를 봐야겠어요. 45는 1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이건 t-15와 t-3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1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 마이너스 15. 뒤쪽은 1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 마이너스 3. 14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게 되면, 만약에 x라는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앞쪽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예요. 15, 5 곱하기 3. 플러스 2가 되려면 한 번은 5를 더하고 한 번은 3을 빼면 되죠. 뒤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건 3과 마이너스 1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3을 더하고 한 번은 1을 뺍니다. 그랬더니 숫자들이 차례대로 19, 11, 뒷부분은 17, 마지막은 13이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진 4개의 숫자들은 모두 프라임 넘버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ABCD를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ABCD 모두 다 더하십시오. 둘 더하면 30, 둘 더하면 30, 전체는 60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 그리고 원 C가 있어요. 원 C 위의 모든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점 P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걸 그림을 좀 잠깐 그려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원의 중심이 1,10에 있습니다. 1,10 이 정도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9가 되네요. 반지름이 3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10인데 1,0은 점 B죠. 여기가 B. 그 다음 A는 루트 3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있더라. 자, 질문은 이렇게 되네요. 질문은 원 위쪽에 점이 있어서 AB하고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만드세요. 자, AB선 길이가 얼마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AB선의 길이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대 그럼 빗변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를 찍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을 만들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삼각형 넓이가 돼버리죠. 여기 높이가. 왜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h니까요. 이게 넓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h가 자연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자연수가 되게 만드는 점이 몇 개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보통 원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심이에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반지름을 뺀 만큼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된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찾아내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일단 직선부터 먼저 찾습니다. x절편 1, y절편 루트 3, 1이죠. 그렇죠? 자, 분자 분모에 루트 3만큼을 곱하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루트 3x 더하기 y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에요. 자, 이 식이랑 원의 중심을 가져와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1,10. 이들 사이에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이 거리는요, 루트 3과 1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분의 x 대신에 1, y 대신에 10 이렇게 둘을 더하게 되면 이 절대값은 10이 되죠. 분모는 2가 되고 5가 될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지금 이 h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h는 d-r과 d 플러스 r의 사이 범위에 놓여 있게 돼요. 자, d는 5입니다. 반지름은 3이죠.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거예요. 따라서 h가 될 수 있는 값이 총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2, 3, 4, 5, 6, 7, 8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2나 8이 되는 점은 지금 그림에서처럼 요 노란색으로 노란색 잘 안 보이죠? 까만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점이 두 개가 보여요. 요렇게 두 개. 즉 각각 하나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하여 3, 4, 5, 6, 7에 해당되는 점은 왼쪽, 오른쪽 두 개씩 있겠죠. 3, 4, 5, 6, 7 이렇게 두 개씩 나온다고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따라서 모든 점피의 개수는 몇 개냐? 이 까만색 주어져 있는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12개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짧게 잘라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은 문제 1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